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9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전 시간까지는 덧셈과 뺄셈을 이용을 해서 합계를 구하는 그런 순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곱셈으로 이루어진 순서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자, 우리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순서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개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덧셈이 곱셈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요. 자, 곱셈 연산을 해서 100번째 항까지의 계산 결과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고요. 자, n은 각 항을 나타내는 변수다. h는 합계를 나타내는 변수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자, 숫자들 있죠, 그죠? 그래서 n은 1씩 증가되더라. 자, 1씩 증가되더라 라고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n은 n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각 항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셈 연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1 곱하기 2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이 되지만은 h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 n이 아니라 h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h 값에다가 n 값을 곱하게 되면은 합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다시 n 값을 곱하게 되면 또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규칙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초기값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합을 구할 때 곱셈 연산을 하기 때문에 자, 곱셈 연산을 할 때 0이 포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포함이 되면 0이 되죠.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h를 초기화를 할 때 h가 0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h가 0이 되지 않도록 초기값을 주셔야 됩니다. 자, n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을 0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n은 1씩 증가되잖아요. 그죠? 1씩 증가되기 때문에 초기값을 0을 준다 하더라도 카운팅 되면 1값을 가지기 때문에 합은 0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h값은 0값을 가지게 되면은 아무리 큰 n값을 곱한다 하더라도 그때에 이제 뭐 100번째 항까지 합계를 구한다면은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 하더라도 0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기준해서 1로 초기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할 수 있는데 그때 h는 1값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1.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0이 되면 0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0에다가 또 2를 곱하면 0이 되고 계속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을 곱해서 1이 되도록 이렇게 그죠? 그래서 초기값을 0, 1로 하거나 아니면 1, 1로 초기화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좀 주의를 하십시오. 순서도는 간단합니다. n과 h를 1로 초기화를 하고요. 자, n과 h 규칙 처리문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n이 100보다 작다. 자, 뭐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초기화를 1, 1 혹은 만일 0, 1로 초기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디버깅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사람이 구한 결과 120이 나오는지 스스로 한번 디버깅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00이란 숫자, 자, 100이란 숫자, 뭐,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한다면은, 자, 이것을 5라고 생각을 하셔서 디버깅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시험장 가서 무조건적으로 100번째 항이라고 해서 100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값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디버깅 해서, 범위를 줄여서 디버깅 해서 반복하는 횟수가, 적거나 혹은 더 많이 반복이 되면은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그 문제와 동일한데, 자, 덧셈과 뺄셈이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된다. 자,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되면은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두 함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스위칭 변수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스위칭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n과 h를 초기화를 하는데, n을 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자, 그러면 h값은 0이 아니라 1로 초기화를 해야겠죠. 1로 초기화를 하고요. 자, 스위칭 변수를 0으로 잡아줬네요. 자, n은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h는 식이 두 개 나오는데 h 곱하기 n 또는
h는 h 곱하기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n. 자, 근데 이 마이너스 n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n 곱하기 마이너스 1로 해도 결과는 같죠, 그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위칭 변수 0이냐를 판별했네요, 그죠? 0이냐 판별을 하니까 현재 0이기 때문에 yes로 분기가 됩니다. yes로 분기가 되고, 자, h는 h 곱하기 n, 자, h는 h 곱하기 n 연산을 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1값을 만들 수 있도록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현재 n값이 0이 되기 때문에 0을 카운팅하게 되면 n이 1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 플러스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계산하는 겁니다. 자, 스위칭 변수는 얼마 값으로 다시 바꿔줘야겠습니까? 현재 0이니까 1로 바뀌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데, 자, 그럼 이쪽 이제 3번의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h는 h 곱하기 n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곱셈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스위칭 변수는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해야겠죠. 자, 스위칭 변수가 0이 아니다, no일 경우에는 1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자, 5번에는 정답을 뭐 100이라고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한번 디버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대로죠. n과 h를 0과 1로 초기화를 하고 스위칭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자, 0이냐 판별을 해서 자, 이쪽이나 이쪽으로 분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스스로 꼭 디버깅 하셔야겠습니다. 자, 2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번은 모두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모두 함수. 자,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양수네요. 양수. 그래서 홀수일 때는 플러스, 그 다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도록 그렇게 합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n을 0으로 초기하고요. 자, h는 0 값을 가지면 안 됩니다. 1이 돼야 되고요. 자, n은 n 플러스 1 증가되었습니다. 자, 모두 자, n에다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짝수입니까? 그걸 묻는 거죠. 짝수. 여기 바뀌었네요. 짝수죠. 짝수. 자, 짝수인지 묻는 거죠. 짝수일 때는 연산을 마이너스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합계를 구할 때. 그래서 yes로 이렇게 분기가 되면은, yes로 분기가 된다면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짝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마이너스 처리할 수 있도록 h 곱하기 n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2번은 h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 짝수이냐고 물었을 때, yes로 분기될 때는 마이너스, 반대일 때는 플러스로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에서 등호 붙어 있네요. 등호. 자, 등호 붙어 있으면은 4번에 들어갈 답이 100번째 항이라고 그래서 100이 들어가야겠습니까? 99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자, 등호가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99 하나 줄어듭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무조건 등호 들어있다고 해서 99가 되고 등호가 빠졌다고 해서 10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순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디버깅 해서 정답을 찾으셔야겠습니다. 한번 디버깅 해볼까요? 자, 디버깅 하게 되면은 99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다섯 번째 항까지를 계산하게 되면은 12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때 n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산하게 되면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하면서 120이라는 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수를 해서 이것을 5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만일 5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n이 5가 될 때 모두 함수 결과는 no가 되겠지만은 자, 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no가 아니라 yes가 되겠죠. n이 5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게 yes가 되면은 또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n이 또 증가되는 겁니다. 6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더, 여섯 번째까지 곱셈 연산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횟수, 자, 조건문은 디버깅 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여러분들 꼭 디버깅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